안녕하십니까. 로고스 논술구슬학원 강사 조경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경기대학교 논술의 모든 것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갈까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경기대 논술 일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먼저 해보세요. 경기대 시험 언젠가요? 수능 전이죠? 여러분이 이 OT를 통해서 저를 만나는 순간이요. 언제일까요? 여름방학일까요? 시험 직전일까요? 아마 거의 대부분 시험 직전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시험 언제 보는지 확인했을 거고, 난 본인이 인문, 관광을 썼는지 아니면 사회계열을 썼는지에 따라서 시험 시간도 정해져 있으니까 확인하셨을 거예요. 동일한 날짜에 시험 보는 다른 학교가 없기 때문에 시험 보러 딱 들어갔을 때 마음 편하죠? 여기 끝나고 딴 데 가야지 옮겨가지 않아도 되니까. 사실 수능 끝난 직후 토요일에는요. 보통 학생들이 2개까지 시험을 보거든요. A 학교 시험 보고 훅 날아가서 B 학교로 가니까. 시험 준비 철저하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못지않게 다른 사람들도 다른 경쟁자들도 시험 준비를 꼼꼼하게 하고 갈 거니까요. 전 계열이 수원 캠퍼스에서 논술고사를 실시합니다. 즉 관광은 서울 캠퍼스에 학교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수원에서 고사 실시하기 때문에 이 일정과 장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경기대 학과별로 논술 선발 인원 확인하셨죠? 자, 선발 인원 이와 같은데요. 국어국문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어문계열, 인문대학에 다 있고요. 그 다음 관광문화대학에 관광경영, 관광개발, 호텔경영, 외식조리, 관광이벤트학과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영상학과를 소수 인원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회과학대학에 공공안전학부, 공공인재학부, 경제경영학부가 있습니다. 자, 이 학과들의 경우에는 수리논술이 나오지 아니하면서 인문계열 선발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수리논술 준비는 안 되어 있는데 상경계열 가고 싶다 하는 학생들한테는 이쪽만한 학교가 또한 없겠죠. 총 선발 인원은 169명입니다. 경기대 논술 전형 방법은요. 논술 60에 학생부가 40이 들어가는데요.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논술고사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학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내신 등급 한번 보세요. 1등급 40점,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 점수 깎이는 거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1과 2 사이, 2와 3 사이 이 점수의 격차를 봐야 되는데요. 1, 2등급 사이에 의미가 없어요. 2, 3등급 역시 크게 깎이지 않습니다. 3, 4등급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4와 5등급 사이까지는 괜찮지만 5에서 6으로 가면은 1과 6등급 사이의 점수 차이를 보셨을 때 좀 점수가 많이 깎이네? 한 20%가 깎여 들어가니까 걱정스럽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5등급 때까지 합격생이 있었거든요. 저희 학생 중에 5등급 때 합격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부터 5까지는 걱정하지 않고 지원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갑니다. 학생보다 학년별로 가중치 없이 동일한 반영 비율로 들어가고요.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사회과학까지 모두 다 반영이 됩니다. 전 과목 반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평균적인 반영 등급 그대로 이 학교에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점자가 나왔을 때는 논술고사 성적 우위자를 1순위로 선발을 합니다. 논술이 중요하다는 거죠. 경기대 논술은요. 시험시간 120분 가운데에서 1번과 2번이 각각 주제와 영역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국어, 문학 쪽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주로 사회 혹은 시사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의 관심사들, 예를 들면 법과 관련한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경제 관련한 것도 나오고요. 사회 문제 관련한 것도 나옵니다. 윤리와 혹은 법, 그리고 경제, 온갖 것들이 엮이기 때문에 사탐 선택 과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었다는 거 고려해 주세요. 제시문 굉장히 짧습니다. 배경 지식이 있어서 나쁠 거 전혀 없는 학교 중에 하나가 경기대예요. 제시문이 많고 제시문이 길면 상대적으로 정보가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경기대의 경우에는 제시문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짧은 선명성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이 아는 게 많아서 나쁠 게 정말 하나도 없는 학교입니다. 그냥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문학작품, 진위계수 이런 거는 학교에서 배운다? 분명히 배우는데 논술 문제 풀 때 주면은 선생님 안 배웠는데요? 라고 말을 해요. 경기대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뭘 볼까요? 논술 중심으로 보겠죠. 근데 학교 공부 하나도 안 한 학생을 선발을 하고 싶을까?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수능이라는 객관식 시험이랑은 잘 안 맞지만 논술고사와는 잘 맞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논술 문제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국어 문제는 주로 문학 작품이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현대문학 작품도 나오는데 고전 작품도 나온 적이 많았으니까 참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면서도 걱정스러운 게요. 요즘 학생들이 고전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냅니다. 학교에서 내요. 어쩌겠어요. 준비해야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학 작품 나오는 교과서 공부 열심히 해두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밑바탕이 깔리고 준비가 되죠. 특히 시에 주제의식 찾는 거, 그리고 구절에 밑줄 그어두고 의미 찾는 거, 개념을 적용해서 해석하는 거, 주로 문학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가치를 찾는 것, 이런 것들 위주이기 때문에 잘 분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1학년도에 한민복 시인의 그 샘이라는 작품이 나왔는데요. 이거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의 모의 문제로도 나왔습니다. 2022학년도에. 한민복 시인은 항상 약간 논술 문제로 자주 나오는 작품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교수님들이 한민복 시인의 작품을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민중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공동체에 대한 사랑 같은 거를 한민복 시인이 자주 표현을 했다라는 걸 알고 있는 학생은 너무너무 편했겠죠? 두 번째, 사회계열 주제로는 시사적인 문제 주로 많이 나옵니다. 환경, 경제 같은 거요. 그래서 기후 문제라든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가 사탐에서 배웠던 거니까 배운 거 또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문제풀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에 앞서서 온라인 첨삭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좀 드릴게요. 이미 온라인 첨삭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우리 시험 기간까지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첨삭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세 번째 칸에 첨삭 있고 거기에 첨삭 프로그램 소개, 첨삭권 구매란이 있습니다. 거기서 첨삭 같이 구매하셔도 좋고요. 우리 강좌 구매 밑에 보시면 첨삭 버튼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첨삭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마치 선생님에게 과외 받듯이 케어를 받으면서 시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첨삭을 통해서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를 잘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실력이 개선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강의는요, 총 4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맨 처음에 2018학년도 수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2021학년도 수시까지 총 4개로 진행이 될 거니까 차근차근 답안 써가면서 점검하고 시험 보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강의에서 만나요.